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마다 만기가 들어오는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요. 옵션은 그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인플레이 우려가 다소 희석되면서 주가가 먼저 선발로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또 반등에 성공하고 우리는 이제 어제 오른 부담 때문에 다소 오늘 옵션 만기일에 밋밋하게 끝나는, 보합 정도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은 어제 같은 때 지수가 그렇게 많이 상승할 때 기관의 대폭적인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다소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역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큰 폭의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지만은요. 오늘 또 외국인이 2,50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1,500억, 개인들은 어제 큰 폭으로 매도를 했다가 오늘 다소 매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도에 나선다고 하는 점이 이 시장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점, 특히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는 어느 날 하루 반등했다 이튿날 다시 어제 상승했던 거를 다시 또 고스란히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일부 신문에들 많이 나왔지만은요,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200 종목들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게 공매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 이제 다시 또 공매도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형주들 그 공매도가 자유로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올라간다고 할 때 공격적으로 따로 붙는 것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수 270선을 전후로 해서 행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오늘 옵션 만기도 지나고 했으니까 내일 이후부터는 또다시 지수는 2700 전후로 횡보를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 시장에서 여전히 보면 테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 관련주, 물론 지금 코로나의 그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 규제 제한 이런 것들을 많이 철폐하면서 그 뭐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측면들도 있겠지만은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가의 폭등, 또 곡물가, 오늘 또 마찬가지로 곡물가 하면 사료라든가 비료 관련주들 주가의 움직임이 일정 부분 주가가 변동이 돼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여지없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관련주 해서도요, 알루미늄이라든가 구리, 철광석, 석탄, 또 요즘이 이제 국제 펄프까지 상승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제 이제 일동제약이라든가 이런 일부 일동제약도 그 일본과 코로나 치료제하고 관련된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다소 그 보통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투약을 금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이게 그 단순한 그 실패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오버한 경향이 있다 해가지고 오늘 일동제약이 그 정상적으로 일본에서도 100만 명분에 대한 생산을 허가를 받고 생산을 하고 할 경우에 일동제약도
곧바로 생산에 착수하겠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반등하는, 물론 이제 어제 하한가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매물들을 다 소화하면서 다소 과하다 하는 그런 인상들을 보여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늘 그 급반등이 나오면서도 사실 어제 이제 하도 하한가까지 크게 당하다 보니까 다소 조심스러운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선에서 55,000원 요 선에서 주가가 약하게 출발하면 다시 또 반등을 생각해서 단기 매매에 또 대응을 하고요. 5%, 10% 이상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타 이 철강주들, 이게 중소형 철강주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대략 지금 이제 쌍용차에 대한 이슈도 우리 국내에서 아무리 이제 자금력이 뛰어난 그 KG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우위는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올라온 그런 부담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어차피 단기성의 매매, 특히 내일 같은 경우 이후에 이제 주말 증시고요. 또 오늘 마찬가지로 장이 상당히 대형주들은 조금 약한 김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가격 리스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개별 중소형주들이 여전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남선알미늄하고 KH 필룩스, 금호 HT 이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먼저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는 주가가 지난번 장기 이게 뭐 한때 대선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는 뭐 다 아는 시나리오고요. 한 7,000원대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제 뭐 그 후보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바닥권에서 서서히 턴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봉으로 볼 때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가격대가 어디였었냐면 3,100원, 3,200원 요 가격대였죠. 여기에서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1차적인 그 가격 밴드에서 우리가 3,300원 정도, 이게 지금 오늘 정확히 3,295원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국제 알미늄 가격의 상승도 있었지만은요. 우선 SM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주가 상승에 불씨를 붙였고요. 또 중요한 그 얘기가 국민연금이 그 남선 알미늄을 0.6%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경영개선 질의서를 남선 알미늄에 발송을 하면서 이 인식이 그 관심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데가 그 우량주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로 많이 그런 그 기관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뭐 어떻게 보면 그 국제적으로도 그 규모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대단한 주식의 그 핵심 그 수탁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연금에 지난 3월 31일에 경영개선 질의서를 발송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었고, 이제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남선알미늄 SM그룹에서 자금력이라든가 또는 그 자산의 보유 개념 이런 것들로 볼 때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남선알미늄에 대한 이번에 이게 남선알미늄 정기주주총회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경영 개선 구조, 이게 배당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자산 규모는 1130억으로 돼 있고 부채가 840억에 자본금이 150억인데 지금 자본 총계가 28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의심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매출액에서 보면 290억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영업이익이 280억 적자 나고 당기순이익이 510억이나 또 적자를 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연결 자회사들에 대한 그거를 전부 다 반영한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이 개별로 볼 때도요, 남선알루미늄 개별로 볼 때도 매출액이 250억에서 영업이익이 90억 적자에 당기순이익은 350억 적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 경영 개선 계획을 요구한 국민연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생산력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규모로 볼 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구조를 조금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물건을 못 팔아서 적자가 난다든가 이러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정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투명한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요구를 한 거죠. 이걸로 인해서 좀 남선 알루미늄에 좀 향후 영업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종목은 KH 필룩스인데요. KH 필룩스 같은 경우도 이게 광림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석을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한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급등 과정에 전부 다 또 반납을 한 이런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3,500원대까지 근접을 했다가 지금 현재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규모에 또 와 있기 때문에, 필룩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쌍방울 그룹의 인수 이것도 지금 현재 무산이 됐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도 다른 쌍용차 인수에 이게 이제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쪽 LED 쪽에 부품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물론 바이오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필룩스에 대한 행보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필룩스가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상승은 안 했지만 비교적 시간 외에서 강한 견조한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가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서의 조정폭도 크고 하락할 만큼 하락돼 있는 부분에 도달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 오늘 또 외국인이 20만 주 정도 큰 폭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이미 2,500원대 진입할 때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는 것이 KH 필룩스에서는 많이 관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가격 부분으로 접근을 할 때 쌍용차 인수와 결부시키지 말고 가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금호 HT죠. 마찬가지로 금호 HT도 지난번 금호 HT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이거는 에디슨 모터스에서 콘소시엄으로 참여시킨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한 3천억에 이르는 금호 HT를 다시 끼어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금호 HT도 당초에 주가가 2,900원대 거의 3,000원대까지 급상승하는 그런 패턴에서 고스란히 과거에 쌍용차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 때 그 가격대까지 근접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만한 가격이다.
이제 그 쌍용차 그 컨소시엄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이런 그 업체들이 쌍용차 인수의 그 컨소시엄을 그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한다고 그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격 정도가 더 이상 뭐 조정을 우려할 정도의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 금호 HT에 대한 움직임도 비교적 물론 그 투자 주체별로 볼 때 최근에 그 급등 후에 조정하는 과정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 비중을 높였었는데 오늘 개인의 매수 비중이 높았죠. 개인들이 이 정도 가격에 접근하는 거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오늘 시간 외에서도 비교적 거래량이 많았죠. 한 3%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200만 주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내일 얼마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다소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그런 범위보다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거를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가격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이런 종목들로 개별 중소형주로 남선알루미늄과 금호 HT, 그 다음에 필룩스, KH 필룩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주말인데요. 내일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